자,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만나죠. 뭐 지난주부터도 만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은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예, 꼭 챙겨서 대답해요? 받습니다. 네. 아, 우리 본부장님은?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나는 전화가 오는데 끊어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왜요? 하기 싫어서. 이러니까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민주당 쪽인지 뭐 어디 쪽인지 다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해버려. 근데 안 했더니 옳지 않다 이런 내면의 약간 그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게 들더라고요. 우리 저보다 훨씬 여론조사 전문가시지만은 저는 예전에 큰 돈을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한번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 돈이 아니고 당 돈이었죠.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다 100% 투표를 하고 모든 국민이 다 여론조사에 응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왼쪽 엉덩이가 볼록합니다. 중도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의무 투표를 하게 되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표를 하지 않는 층들은 대다수가 살짝 리버럴하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냉소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의견이 표출되지 않는군요.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 선거도 한 25%가 투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버린다. 그렇게 해서 100% 투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럴까요? 맞아요?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냅니다. 벌금 내요? 호주 같은 경우 워낙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거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시끄럽긴 합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28.5%가 나왔었었는데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67% 정도 나왔었었는데 67%. 그리고 나와서 어젠가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긍정평가가 40%대를 넘었다. 이렇게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기하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한 가결 여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우리 미디어 토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긍정이 이러네요. 네, 32.6%. 부정이 62.7%인데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지난번보다는 한 4% 정도 올랐고 부정은 한 4.6%. 그럼 경향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 올라간다. 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압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남에서도 과반 이상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 20대하고 30대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30대 지지율이 좀 다시 제자리로 왔다.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17.4% 긍정 평가를 했었는데 30대가 이번 주에 28.2%로 10.8%포인트나 올랐다. 신기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긍정이 32.6%, 부정이 62.7%였는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포폰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9명이고요. 응답률이 높네요. 응답률이 6.3%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사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해석 좀 해주실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안 띄면은 여론조사는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안 보이면?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언론에 거의 안 나타났죠. 외국 가느라고 없었죠. 네, 외국 갔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보통 대통령이 외국 가면은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냅니다. 원래 더 높아져야 되는데. 네, 높아져야 되는데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노출민들을 오히려 떨어뜨려 버렸어요. 기사량이 확 줄었죠. 예, 기사량이 확 줄어버렸죠. 원래는 기사도 많아야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비호감도가 발현되는 것들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지층들이 좀 더 응답을 많이 한 거죠. 자, 8월 둘째 주에는 긍정이 32.7%였고 8월 셋째 주에는 긍정 33.9%, 8월 다섯째 주는 33.3%. 그러니까 다 32, 3%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9월 넷째 주에는 긍정이 28.5%로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 조사에서는 한 4%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념 정쟁 이런 이슈들이 좀 묻혔죠. 자, 그것도 역시 조금 올라가는데. 도움이 줬다?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이제 외국 가가지고 뭐 정상들 뭐 41개국을 만났네, 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좋은데 뭐 코피 들렸다 그러는데 왜 대통령 그 부인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서로 악수를 하죠? 둘이서 처음 만났나? 사무적 관계 모양. 둘이 싸웠나? 왜 내려와서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둘이서 악수를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래요? 두 분이 짰나 본데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사진 나왔잖아요. 대통령과 영부인. 아니, 그러니까 딴 데서 안 그랬는데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해석할 남편 능력은 안 부인하고 되는데. 악수한 적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디 갔다 와서? 부인하고는 이제 포옹을 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사무적으로 보인다, 또 동등하게 보이려고 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동등하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그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좀 이상한, 나한테 사람들이 전부 다 어색하다고 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윤 정부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30%대 탈환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올라간 게 본인이 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가리에 집어넣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겁니까?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균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하다가 자꾸 헛발질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한 30%는 뭐 고정이 있으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참 착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널 지지해주마 이거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럴까? 예.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아마 내치는 총리가 한다 뭐 이런 기조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치를 한덕수 총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덕수 외교도 총리 그렇고. 지난주에 해임 결의안도 가결되고 검사 탄핵안도 올라갔는데 네, 시진핑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별 영향 안 받네요. 관심이 없던 거죠.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 보면서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과연 한국 사회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총리라고 하는 사람,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 집권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이 관료 사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든가 고위 정치인들이 없이도 대한민국은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정치인들만 없어지면 정말 날아다닐 거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 나온 사람 3명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들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토론 나가가지고 MBC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나를 여가부 장관을 시켜줘라. 네 그랬어요. 그 장관 후보자들하고 흔히 표현하는 이제 5급 사무관들, 고시 갑해서 해가지고 네, 처음 보자마자 네, 이제 네. 보고서 열심히 쓰는 젊은 사무관들하고 토론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장관 후보 3명 다 박살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2.6, 더불어민주당 45.9, 정의당 3.0인데, 민주당 45.9네요. 네, 그 민주당 지지율 지난 조사 비슷하네. 46.1%하고 뭐 대동소이하고요. 국민의힘 역시 뭐 비슷합니다. 양당의 격차는 13.3% 포인트 차. 이건 오차범위 낸데. 항상 그 13.3% 내지는 15%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긍정평가가 40% 넘었다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당 지지도 보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이게 팩트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결집한 거죠. 결집했다? 네, 결집한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이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걸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당 득표율이라는 게 높아야지 37%, 8%. 그 다음에 제2당은 아무리 지더라도 30, 한 3, 4%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대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아직도 우리는 대선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의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를 포괄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분노의식에 의해서 민주당 표들이 아직도 전선에서 퇴각을 못하고 결집해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중도층 지지율 네. 한번 볼게요. 민주당 지지율이 41%예요. 그리고 중도층에서. 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도는 일단 민주당 편이네. 예, 20% 격차가 나는 거예요. 중도층에서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중도층이 선거장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민주당이 이기겠네요.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선거 투표하러 나오시면 뭐 민주당이 총선을 이긴다고 봐야죠.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 관건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만 하고 그거를 잘안 민주당이 나오죠. 해야 할 몫이겠죠. 예. 중도층의 마음, 민심을 가져오는 거. 네. 여전히 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왜 지지를 받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동정심이에요. 아, 동정심 때문에 그래요? 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 근데 웃으실 건 아니고 네. 표 중에 최고의 표가 동정표예요. 감정이입돼 가지고 이 지지자와 정당 그다음에 정당의 리더가 똑같이 인식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이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야당 대표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얻어맞고 있다. 밟혀서 짓밟히고 있다라는 이 동정심에 의해서 국민들은 같이 지금 눈물 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좋아요. 자, 다른 여론조사도 봤어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른 걸로 나왔죠. 네. 37.8%로 지난주보다 2.3% 오른 걸로 리얼미터 상으로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리얼미터 상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37.5%, 민주당이 46.1%.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그 전주에도 이렇게 높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지세가 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의 꽃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예, 민주당이 44%로 1.1% 하락했고요. 이것도 높네. 예. 예, 국민의힘이 34.4%로 3.5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론조사의 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거라든가 아니면 리얼미터라든가 전부 다 민주당 지지도가 훨씬 높아요. 국민의힘보다. 무당층은 16.9%. ARS 조사 결과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는 전화 면접 정당 그렇죠. 지지율이었고 이번에는 ARS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54%. 과반이 넘었고 국민의힘이 35.3%. 여론조사의 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양당 격차가 18.7%포인트. 엄청 높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민주당을 어쨌든 응원하고 있다. 네. 왜요? 왜 응원해요? 불쌍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불쌍해서? 아니 그러니까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탄압받고 있어? 탄압받고 있는 그것도 부당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근데 탄압받고 그 있다는 탄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의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자기도 가세해서 탄압을 하잖아. 그럼 얄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얄미워가지고, 야, 너네 편끼리도 서로 싸우는데 나 싫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해요? 아니 해주세요. 아니 이 여론조사 관련한 조사게요. 해요, 그래도. 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 그 조사 개요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무선전화 100% RDD를 활용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2%였고요. 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3번 질문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국민들은 이 통과를 잘했다고 볼지 못했다고 볼지 이게 중요합니다. 박 원장님. 네. 이건 정당 성격에 따라서 결집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에서 좀 오히려 좀 지식인적이거나 리버럴한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정치 혐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쁜 이슈로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늘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한 5에서 한 7, 8%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것에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의미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잘한 결정이 44.6%, 잘못되었다가 45.1%, 둘의 차이는 0.5%네요. 잘 모르겠다가 10.3%. 이거 어떻게 그 이해하십니까? 중도 성향의 그 분들, 응답자들 네. 41.2%대 41.2%. 똑같이 나왔어요. 동률로. 그래요? 예. 중도 민심도 찬반이 팽팽한 거죠. 지금.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중도층들의 정당 지지도는 40대 20 정도로 민주당이 높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중도층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무슨 뜻이에요, 것처럼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정치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 정치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좌우 문제,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요 이슈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 내부 지도부가 다 총사퇴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사령탑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우원식 후보는 사퇴했죠. 원래 철험에서 밀었다는데 사퇴했어요. 그럼 지금 남은 사람이 추대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추대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경선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튼 모양새가 그러니까 본인이 추대될지 알았던 거예요? 예,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선까지 내부에서 하게 되면 본인이 이거는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서 오히려 경선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물러났죠. 근데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이 네 분이 뭐 그렇게 다 친명은 아니잖아요? 범친명계라고 범친명으로 봐요? 부르는 거죠. 예. 왜 김두관 의원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며칠 동안 이제 김두관 의원하고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지난번에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매우 낮았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영남이라는 특성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사했던 것 같은데 나왔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김민석 의원 같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빚을 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내 이야기니까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결표를 찍어서 한 35명의 의원들 이 사람들한테도 표를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신세를 한번 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당원들의 뜻과는 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대표도 앞으로 있을 총선에 있어서 공천혁신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칼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김민석 의원처럼 의원들과 관계가 다소 소원한 분들이 됐더라면 민주당 내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의원들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표도 또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당내 입지가 그렇게 훌륭한 좋지 분들인데. 않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대표 거취를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당대표직을 이 상황에서 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가 48.2%, 사퇴해야 된다가 44.2%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중도층 민심이 팽팽한 거죠. 예, 당 대표직 유지를 해야 된다. 중도층에서는 43.7%, 사퇴해야 되는가 43.5, 0.2%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영장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뭐 그야말로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희망적으로는 기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오히려 기각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발부될 거다라고 보는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오늘 4시간 동안 뭐 PT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엄청나요. 4시간 동안 PT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오히려 더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핵심은 결국 범죄 사실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면 뭐 하려고 구속까지 시켜 이미 다 수사가 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이러니거든. 근데 도망갈 염려는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증거인멸인데 네. 증거인멸을 또 벌써 300번 넘게 압수해가지고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하겠으며
일부러 검찰이 이재명 대표 이번에 혐의 사실에다가 위증죄 이런 걸 집어넣었다고요. 이 사람은 증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판사한테 심어주려고. 근데 나도 그런 걸 아는데 판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거는 기각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판사가 이걸 무조건 구속을 시켜버린다? 이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제가 보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판사가 아마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부담이 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대표가 아무래도 대여 투쟁이나 그다음에 총선 공천 고삐를 그렇죠. 네. 틀어치고 확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돼야 된다고 서명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100만 명 모집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89만 명까지 네, 지금 네. 모집했다는 거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161명은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결표 던진 사람 중에 6명 빼고 나머지는 또 여기다 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새로 당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쥐당으로. 게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하고 탈당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율이 보면은 탈당한 사람이 한 5,800명 정도 되고 새로 가입한 사람이 한 37,000명 정도, 37,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는 나는 탈당이든 입당이든 다 똑같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이재명을 지키자는 입장이 다 똑같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무적인 거잖아요. 뭐 고무적인 거죠. 네. 정당은 어쨌든 간에 이 정치 결사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강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네. 기회주의자들이라든가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러리스트.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사실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이 강한 사랑을 받아야만이 정당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도자는 그 강한 사랑을 시기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더 강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런저런 여론조사 확인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두 분하고 또 계속해서 같이 쇼미더 영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련한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독특한 설문조사죠. 전혀 신뢰하면 안 되는, 신뢰 로스 없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가장 화제가 될 이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죠. 2만 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딱 절반 50%가 일본 핵 오염수 문제고요. 그 다음이 양평 고속도로 등 윤석열, 김건희 친인척 의혹. 그 다음에 13%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역사 몰두. 또 15%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이거는 끝났죠. 네. 이건 좀 며칠 전에 저희가 여쭤본 거라 아마 이 문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4%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모든 이슈가 가 있다 보니까 묻혀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은순 씨 보석 신청했잖아요. 네. 네. 그 이슈는 어떨까요?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더라고요. 일부러 안 다루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요? 어쨌든 그러면은 조용히 해서 내보내주려고?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야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싶겠죠. 만약 보석 허가가 떨어지면 기사는 나오겠죠. 나오는데 뭐 대서특필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근데 보석 허가를 해주면은 부당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언론인이라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가장 밥상머리의 그 주제로 제일 많이 얘기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가공식품 수입량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 얘기 아세요? 네,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네.
이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거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게 후쿠시마 인근에서의 수산물 수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하나의 좀 전초적 의미로서의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우리도 중국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가리비 수출하잖아요. 네. 그거 했던 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다음에 막 쌓여 있다 그러죠. 자기네 창고에 엄청나게 재고가 쌓여가지고 일본 내부에서 싸게 뭐 팔거나 공짜로 뭐 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민들도 상당히 뭐 항의하고 예 그런 와중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 10년간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3개월간 일본산 수산물 가공물이 15톤이나 지금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을 했는데 그래서 수산물은 직접 못 들어오는데 수산물 가공물이 들어와요. 이거 아주 꼼수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 이거 들어와도? 뭐 장기적으로는 막아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 그 인근 지역에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사례 때문이거든요. 국내 우리 법에도 해양 오염이라든가 투기가 있은 지역에 수산물은 유통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후쿠시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정 지역에 해양 오염이 있다면은 그 수산물 자체가 유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법을 좀 강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까지도 대해서 유통이 될 수 없는 어떤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늦는데 지금 여기 보면 22일 날 어기구 의원실에서 확인해봤더니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품 수입이 15톤이 넘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건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런 거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법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래서 어기구 의원실에서는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와, 그게 중국이 그걸까지 막았거든요. 우리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 정부는 답답하긴 한데 하는 게 뭐야? 결국 이런 상황에는 제가 이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의회 정부. 의회 정부가 뭐야? 행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회가 끊임없이 많은 양의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고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기존에는 국회라는 것은 견제와 감시 기능만 있는데 이제는 행정부가 일을 못하니까 의회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 이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제일 쉽고 국민들이 생활상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꾸준히 이슈를 개발하고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슈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추석 밥상에서 조심해야겠네요. 그렇게 많이 수입이. 우리 가리비 못 먹겠네. 가리비는 물론이고. 가리비 좋아하는데. 저희 고향이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저희 고향이 이제 돈백이라고 해서 상어 고기를 먹거든요. 그게 이제 상어, 뭐 저기 참치, 고래 이런 게 최상위 포식자들 그렇죠. 그런 쪽에 이렇게 축적이 될 가능성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먹이사슬 때문에. 맨 아래 애들보다 맨 위로. 자, 댓글 읽어주십시오. 서민들은 정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과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생업과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 문제 그리고 먹거리 문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추석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베로니카 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영유 님이 윤석열의 무식함과 천박함 그리고 욕설이 압도적인 화제거리입니다. 욕먹어 마땅한 사람을 욕하는 거 진짜 꿀잼입니다. 얼마 전 식구끼리 모였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쌍욕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쇼미더머니가 따로 없었어요. 보기에 없어서 진짜 아쉽네요. 보기에 앞서서 아쉽대. 그 다음에요. 우리 현재 경제 대폭망 얘기도 없고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정치 이슈 속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가려져 있긴 한데 자 너무 많아서 입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정부 이런 사람들 처음 봅니다. 에휴 한숨만 나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물가의 추석상은 빈약한데
이수는 한 보따리. 이슈는 한 보따리. 네. 이슈로 배불려야겠습니다. 소화제 필수. 네. 굿즈라도 받으면 그걸 가져가면 조금 행복하겠어요. 굿즈 보내드려야 아, 되겠네. 예. 네. 돌499님이 윤통으로 다 연결되는 기이한 능력. 아, 이번이 진짜 본질을 찍으신 것 진짜 같아요. 하나 딱 수렴이 되네요. 아, 네. 지금 우리 검찰 독재 문제, 수많은 이 정권의 난맥상의 문제는 대통령 탓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분요. 예, 뭐 하나 뺄 수 없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수년을 지켜왔던 역사를 왜곡하는 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것도 충격이요. 곧 군대를 가야 할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억울함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당장 옹 위장도 두려워 못 당극에 독단으로 오염수 방류한 한심한 정권의 피토할 울분이 드는데 뭘 선택하고 뭘 빼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여러분들 답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선물 드려야 됩니다. 한 분씩 뽑아주세요. 저는 두 번째 윤석열의 무식함과 지영유님께, 왜냐하면 저희가 왜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시끄럽게 뭐 싸우니까. 근데 한 대통령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누구도 그거를 방어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저는 윤통으로 다 연결되는 기이한 능력님께 드리고 싶은데 네. 굿즈라도 받으면 그걸 들여다보면 조금은 행복하겠어요. 이분이 너무 절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 다 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네.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여러분들 다 오늘 의견 주신 거 다 잘 봤고요. 혹시 뭐 나 댓글 뽑혔는데 나는 왜 안 좋아 섭섭하신 분은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저희 PD님이 보내드릴 겁니다. 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